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계 다나오스사와 영국의 조디악사가 현대상선이 제안한 대략 30% 정도의 용선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17개 벌크선 용선사와도 협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개포동과 반포에서 재개발 신규 분양 아파트들 평당 가격이 대거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서울 부동산 경기는 연말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마윈이 이끌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 때 발생한 매출을 뻥튀기 했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주가는 큰 7%가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DJI라고 중국의 드론 업체가 세계 드론 시장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휴대폰 업체인데 DJI 드론 가격의 6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4K라고 해서 고화질 360도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서촌에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설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4층 이상 건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협치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미처리 법안이 9,000개 정도에 달할 정도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지난 2월 자료를 분석한 게 나왔는데요. 60대 이상 임시직이 매달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특히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한 매직 넘버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7월 전당대회에서입니다. 그동안에 할부차를 구매할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만드는 신용등급의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자동차 할부는 대부분 캐피탈 등 이금융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금융권 여신이 늘어났다고 본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천군호라고 신형 탱크를 대거 실전 배치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우리 군이 탱크 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 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올해까지 36대가 배치가 되게 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 다시 한번 부진의 북한 탱크 전력에 대해서 열위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파치 헬기 한 대에는 탱크 16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잡지인 포브스가 세계 2,000대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1, 2, 3위가 다 중국의 은행이었다는 점입니다. 1위가 공상은행이고요. 2위가 건설은행, 3위가 농업은행이었습니다. 4위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차지했고요.
5위는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1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는데요. 그 일부 일간지에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조사를 좀 했던 모양인데 갤럭시 7이 기대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7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 만에 그 7조 원대 매출을 다시 그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까지 판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소식도 하나 더 전해드릴 게 생겼는데요. 그 퇴임을 하면 그 워싱턴에 그대로 거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세 60억 원 정도 하는 저택을 임대를 하기로 했다는데 한 달 월세가 1,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사샤라는 그 딸 때문인데요. 딸이 편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워싱턴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는 그저께 50달러를 넘은 이후에 어제 소폭 하락했는데 그 미국 원유가 20개월째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가 계속 안정된 모습을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할 때 보통 떨어지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은 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안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안정될 경우에 국제 금융시장이나 그 글로벌 경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내에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그래서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매우 강화를 해서 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방식을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이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10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금융권은 그 은행을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들을 얘기하는데 이 풍선 효과가 또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오고서 가장 그 호떡집에 불이 난 곳은 증권시장입니다. 반기문 테마주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성문전자라는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그 임원 한 분이 반기문 총장님 친구라고 합니다. 그 소식 때문에 상한가 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나온 그 패친 여러분들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금이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주 얘기를 들어보면 소금에 염증을 잡는 기능이 있어서 그 소금을 충분히 흡수하는 게 그 항암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일염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소금을 많이 먹을 경우에 여러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그 염분 섭취할 때 꼭 감안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말인데요. 그 금주의 개봉 영화를 보시려면 이데일리 카드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하나 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칸 영화제에 그 참여했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6월 1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한번 좀 볼 생각인데요. 그 주말은 아니지만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지면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기사는 에코 콘슈머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옥시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 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기약 대신에 모기장을 쓰는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숯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화초를 구입하는 그 세대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월 27일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